카페 한복판, 푹 쪄기는 사람들 틈에서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SNS에서 매일 좋아요를 주고받는데도 왠지 모르게 혼자인 느낌이 더 짙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나는 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걸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온종일 대화도 했는데 내 안은 텅 비어있고 진짜로 연결된 감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걸까? 내가 유난히 민감한 사람이라 그런 걸까? 이 질문에 대해 18세기의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먼저 놀라운 통찰을 던졌습니다. 그는 바로 장 자크 루소진 마이너스 자크 루소. 그는 말했습니다. 문명은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비참하게 만들었다. 루소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원인이 단순한 기분이나 개인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지, 왜 자꾸만 연결이 아닌 소외만 느껴지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루소가 말한 자연상태의 인간과 문명 속 인간의 차이를 살펴보며 외로움의 뿌리를 조금씩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루소는 인간을 탐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한 존재였을까? 그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자연상태에서 찾습니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비교하지 않았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만큼 먹고 쉬고 존재했습니다. 그 삶에는 욕망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끝없는 탐욕과 불안정한 자존심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과 나의 외모, 재산, 학벌, 연봉, 여행지, 좋아요 수, 심지어 행복해 보이는 정도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루소는 이를 허영심 -PROPRE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마음. 이 허영심이 생긴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과 멀어졌고 나라는 존재는 사회가 기대하는 인격으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루소는 이 상태를 가면을 쓴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래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 되었고 진짜 나는 점점 그 안에 갇혀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면의 삶,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연결을 느끼는 게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루소의 통찰을 가져와 보죠. 회사에서 웃고 있는 나, 모임에서 분위기 맞추며 대답하는 나, SNS에서 즐거운 척하며 올리는 나의 일상들. 이 모습들은 과연 나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좋아할 만한 나를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루소는 우리가 진짜 자아에서 멀어질수록 더 외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계란 대부분 역할과 기능으로 유지됩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의무,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 연인이라는 이름의 기대.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종종 진짜 나의 감정이 없고 진짜 소통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있어도 그들은 내 안에 공허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도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치고 결국 혼자가 편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가 편한 걸까요?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느라 너무 피곤한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루소가 제안한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물리적인 숲이나 산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자연스러움, 꾸밈 없는 감정, 순수한 나의 리듬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춰보는 것,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산책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말 대신 나에게 쓴 편지를 한 장 써보는 것, 오늘 하루 중 가장 내 감정에 솔직했던 순간을 기억해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타인을 위한 나에서 나를 위한 나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닌 진짜 연결되는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사회는 그를 사슬에 묶었다. 우리는 그 사슬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가면을 쓴 채 대화하고 연기하듯 살아가며 진짜 나의 감정을 숨기고 밀어두고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사슬을 살짝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의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나로부터 멀어진 거리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게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건 결국 자기 자신과 잘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조심스레 한 가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기보단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을까요? 루소는 말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그는 인간이 본래 단순한 욕구를 가진 존재라고 봤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위협이 있으면 피하는 것. 그 이상의 욕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감각의 근거에 내렸다는 점이죠.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평가받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외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결정하게 되었죠.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며 나는 작아지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보며 내 관계가 뒤처진 듯 느껴집니다. 루소는 이를 사회적 비교가 낳은 외로움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만일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또 다른 기준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불만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떼어놓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루소는 인간이 원래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사회적 자극 속에서 살게 되었죠. 무언가를 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관계의 과잉, 접촉의 과잉, 그리고 결국 정서적 소모의 과잉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람들과 너무 자주 연결되어 있어서 외롭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이 너무 얕고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은 단절을 느끼는 거죠. 루소는 이런 상태를 문명의 피로라 불렀습니다. 그는 오히려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자아로 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이지?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짜 나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문명 속에서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의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루소가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즉 지금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단순한 존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1. 관계 속 가면을 벗는 연습. 모든 관계에서 갑자기 솔직해질 수는 없겠지만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면을 벗은 나로 이야기해보세요. 괜찮아 대신 사실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해보는 것. 그 순간 그 관계는 얕은 연결에서 진짜로 넘어갑니다. 2.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확보하기.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일정 없는 10분, 폰도 책도 내려놓고 그냥 나를 가만히 느껴보는 시간.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내 마음은 어떤가? 를 묻는 시간. 3. 자연과 다시 연결되기. 산책이든 햇볕 아래 앉아있는 시간이든 루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연은 당신의 마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로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나를 회복하게 됩니다. 루소가 지금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한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소는 철학자이기 전에 깊이 상처받고 고독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나 학문적 지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책하며 자연 속에서 꽃과 새를 관찰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는 삶을 추구했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온전히 느낄 때 가장 나다워진다.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이 더 소중하다. 그 말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다정한 위로가 아닐까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당신.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진짜 관계를 원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의 당신은 누구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나요?
그 답을 모르겠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진짜 나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그 기대에서 벗어나 조용히 나와 연결되는 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